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에나입니다. 저는 배신이 얼굴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계단에서 밀어내자마자 제 여동생이 웃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말이죠. 그는 제가 임신, 증상, 고통 모두를 거짓으로 꾸몄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시험이라고 했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부분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 아닐까요? 모두가 시선을 돌린 방식, 그녀가 우는 방식. 자신의 몸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믿었을 때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다음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거의 1년 동안 임신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울었던 건 위층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감싸고 앉아 그단 하나의 분홍색 선의 메아리를 막으려는 듯 3시간 동안 울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2개였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소리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채프릴의 조용한 집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그 선들을 쳐다보며 햇빛이 타일 위를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깊이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희망 때문이었어요. 3년간의 시도, 수술, 가레스가 말한 후 우리가 부모가 될 운명이 아닐지도 몰라 나는 임신했다. 정말로 임신했다. 하지만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의사에게 확인을 받고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라고, 이 취약한 시작을 보호할 거라고,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반응이나 더 나쁜 것 무관심들 준비하지 못했다. 가레스는 그날 저녁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예전처럼 미소 짓지 않았어요. 그 따뜻함, 눈동자의 빛이 사라졌어요. 그는 회의가 연기되었다고 말하고 열쇠를 접시 위에 던지며 저녁이 준비되었는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은 칠리를 내어주었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먹었어요. 괜찮아, 제가 결국 물었어요. 그는 그릇에서 시선을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 키스도 없고 등에도 손도 안 얹어. 그는 내가 식사를 마치기 전에 일어나서 위층으로 사라졌다. 다음 아침, 나는 청소를 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때 항상 하는 일이었다. 빨래를 접다가 가방에 손을 넣어서 장보기 목록을 꺼내려는데 손가락이 낯선 물체에 닿았다. 매끄럽고 차가웠다. 더 깊이 파서 작은 검은색 장치를 꺼냈다. 녹음기였다. 내 심장이 배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걸 한동안 쳐다보았다. 마치 이빨이 난 것처럼 보였다. 숨을 쉬지 않았다. 그가 여기에 놓은 거야? 아니면 바닥에 앉아 양말과 티셔츠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채로 가방을 방치한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조여왔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가레스가 업무 관련 기술에 대해 언급했나? 기억나지 않았지만 왜 내 개인 가방 안에 숨겨두었을까? 다시 넣고 그를 대면하지 않았다. 아직은. 금요일이 되자 가레스는 갑자기 주의 깊게 행동했다. 애정 어린 건 아니었지만 너무 관찰적이었다. 아침 식사 때 그는 그 오비 검진 예약이 있었잖아 라고 물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어? 라고 너무 빨리 물었다. 냉장고 달력에 다 적어놨잖아. 아니야. 나는 의료 관련 일은 절대 거기에 안 적어. 그는 커피를 따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점심때 저는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었어요. 그가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카페인 줄였어. 저는 짧게 웃었어요. 잠을 잘 자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가 마시는 걸 마치 이론을 검증하는 것처럼 지켜봤어요. 그날 밤 그의 옆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자로서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는 순간을 떠올렸어요. 첫 임신은 끝났고 가레스는 나를 잠시 안아주고 아이처럼 등을 토닥였다. 다음 아침 그는 말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 이미 충분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임신한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토요일 아침 미스가 전화했다. 내 여동생은 항상 이상한 시간에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밝고 달콤했다. 언니, 다음 금요일 뭐 할 거야? 엄마랑 아빠가 가족 저녁을 하자고 하셨어. 망설였다. 일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 거짓말쟁이. 그녀가 웃었다. 집에서 일하잖아. 지금 아마 파자마 입고 있을 거야. 얇게 웃었다. 아마 목소리가 다른 것 같아. 모르겠어. 더 무거워졌어. 그녀가 놀렸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냥 피곤해. 어쨌든 오라. 모두 내 소식을 물어봤어. 가레스도. 몇 마디 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후 전화를 끊었다. 나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전화기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목구멍에 맥박이 느껴졌다. 그날 밤 가레스가 두통을 이유로 일찍 잠자리에 든 후 나는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내 손이 배 위에 놓여 있었고 보호적이고 본능적인 동작이었다. 이번에는 되길 바래. 조용한 방에 속삭였다. 그들은 내가 존재한다고 믿어. 다음 장으로. 복도에서 가레스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 읽기 어려웠다. 금요일이 되자 검사 결과의 선이 더 어두워졌다. 다음 화요일 예약이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레스에게도 누구에게도. 그걸 언급하는 생각만으로도 내 안이 뒤틀렸다. 그는 우리가 모임에 가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 다른 가족 밤을 빠지면 이상하게 보일 거라고 말했다. 나는 집에 머물고 싶었다. 몸을 웅크리고 쉬고 싶었지만 그가 외모를 유지하려는 임무에 몰두했을 때 그를 반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블라우스 위에 긴 카디건을 입었다. 블라우스는 거울에서 시작된 변화를 가리기 위해 충분히 느슨하게 걸쳤다. 차 안에서 가레스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다. 그의 손은 스티어링 휠을 너무 세게 잡았다. 왜인지 묻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 새집 앞에 차를 세우자 숨을 가다듬어야 했다. 뒷마당에는 반짝이는 불빛이 걸려 있었고 숨겨진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치즈와 와인이 놓인 테이블 주변에는 정장 차림의 폴로 셔츠와 파스텔 색상 드레스를 입은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헤이, 누가 왔는지 봐. 가레스의 삼촌이 대문을 통과하며 소리쳤다. 그의 어머니는 한 손에 젓가락을, 다른 손에 샤르도네 잔을 들고 그릴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 장면은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내 피부는 여전히 소름이 돋았다. 메이즈는 우리보다 15분 늦게 도착했다. 항상처럼 패셔네이블리 늦게 주목을 끌기 위해 디자인된 흰색 점프스트를 입은 채였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맞춰져 있지 않아도 말이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나를 안으며 가까이 끌어당겨 속삭였다. 너 빛나고 있어? 물에 뭔가 들어갔나? 아니면 뱃속에 있나 봐에 내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는 미래의 작은 선물로 글리터로 장식된 작은 분홍색 선물 가방을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쳐다보며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웃었다. 농담으로 근처 사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내 나이쯤 되면 갑자기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 나는 사라지고 싶었다. 저녁은 흐릿해졌다. 사람들은 일, 집 리노베이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나파 여행에 대해 물었다. 가레스는 호스트 역할을 하며 친척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갔다. 나는 음료수 테이블 근처에 머물며 스파클링 워터를 마시며 더 강한 술인 척했다. 세 번째로 와인을 거절하자 가레스의 어머니가 머리를 기울였다. 오늘은 메를로 안 마시나? 너답지 않네? 그녀도 최근에 이상한 걸 먹기 시작했어. 가레스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식욕이 이상한가 봐. 아마도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의 톤은 가벼웠지만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들이 저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묵의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갑을 찾아 휴대폰을 잡으려다 이미 데크에 떨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을 숙이자 공기를 가르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제가 사용한 바로 그것이 지퍼가 달린 옆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에 떨어진 판결문처럼 보였습니다. 오 마이 갓, 밀라가 극적으로 말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걸 트로피처럼 들고 다니는 거야. 누군가 코를 킁킴. 다른 이모가 속삭였다. 게레스가 그것을 집어들고 손에 굴리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야. 그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가 몇 주 동안 가지고 있었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화장실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문이 닫히는 소리와 안의 침묵만 기억나. 불빛이 너무 밝았어. 거울 속 내 얼굴은 헬고 낯설게 보였어. 싱크대에 손바닥을 대고 몸을 기울여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참으며 숨을 쉬려고 했어. 단 2날 전만 해도 나는 섬세하고 진짜인 것을 잡고 있었어. 이제 그건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손으로 만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공개적으로 슬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처럼요. 이건 우리 것, 내 것. 이 조금 더 오래 남아있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도 그걸 가져갔어요. 내 손이 배로 향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과와 약속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팔을 교차시킨 채로요. 그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어. 그녀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입술은 미소와 비슷한 모양을 만들었지만 그건 미소가 아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움찔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다음 장으로 연결. 로웨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햇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고 밝고 거의 공격적인 따뜻함이 내 얼굴을 스쳤다. 침대의 다른 쪽은 비어 있었다. 가레스는 일찍 나갔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쪽인지 몰랐고 물어볼 기분도 없었다. 내 몸은 무거웠다. 지난 몇 주 동안 익숙해진 무거움과는 달랐다. 가슴이 벽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무거웠다. 지난 밤의 장면들이 눈앞에 잔인한 홈비디오처럼 재생되었다. 메이사의 자랑스러운 미소, 분홍색 선물 가방, 가레스가 테스트가 떨어지는 것도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은 모습. 그녀가 몇 주 동안 가지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마치 내가 환상에 매달린 정신병자처럼. 그 차가움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천천히 앉아 일어나자 위에 가장자리를 끌어당기는 메스꺼움이 느껴졌다. 임신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을 파고드는 수치심 때문이었다. 파티에서 거의 먹지 않았고 위의 빈 공간은 최근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침묵의 저녁을 상기시켰다.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교회의 조용함, 다음 블록에서 잔디 깎는 소리, 개가 한 번 짖는 소리, 그리고 다시 침묵. 계단을 내려가 토스터에 토스트 한 조각을 넣고 튀어나올 때까지 쳐다봤다. 아무것도 발라먹지 않고 건조한 빵을 쳐다보며 디카페인 커피 반 컵을 따랐다. 의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왔다. 현재는 카페인을 완전히 피하세요. 하지만 디카페인이라면 괜찮아요. 그조차도 비밀처럼 느껴졌다. 뉴스가 배경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테이블에 앉았다. 자동차 시트 리콜에 대한 헤드라인. 상원 의원이 사임했다는 소식. 아무것도 머리에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이 회색 소음의 안개 속에 흐려졌다. 나는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인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방은 한때 아기 방이었다. 우리는 그 방을 노란색으로 칠했다. 게레스가 색상을 골랐어요. 성별 중립적이라고 했죠.
그 페인트는 이미 먼지 쌓인 타우프 색상으로 덮여 있었어요. 몇 달 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어요. 파일 캐비넷 아래 서랍을 열며 오래된 영수증을 찾았지만 대신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어요.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죠. 그 이후로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문장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손으로 표시된 페이지로 열었어요. 사용한 기억이 없는 분홍색 리본이 글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리본을 풀자 그 주에 첫 아이를 잃은 날의 기록이 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원시적이고 필터링되지 않은 글씨, 눈물 자국이 묻은 페이지, 최근에 읽은 것처럼 손가락으로 넘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 단락 주변의 잉크는 너무 세게 눌러진 듯 살짝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내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슬픔을 합리화하려는 깨진 버전의 나였다. 아마도 그건 운명이 아니었을 거야. 가레스가 옳았을지도 몰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게 나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 나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말들의 익숙함이었다. 내 것이 아닌 메이스의 것이었다. 유산 후 2주 후 브런치에서 그녀는 웃었다. 내가 모히토를 거절하자 실제로 웃으며 누군가 시계를 일찍 되돌린 모양이네 라고 농담했다. 그때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녀가 진심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전체 상황을 모른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잘 알았다. 그녀는 이 글을 읽은 거야? 그날 나는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갔다. 그녀는 가레스에게 뭔가를 전달하러 왔다고 했다. 나를 확인하러 왔다고. 그녀는 서랍을 뒤졌을 거야. 이 일기를 찾아내서 내가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아픔을 모두 읽어냈을 거야. 다시 메스꺼움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호르몬 때문이 아니었다. 배신감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기를 닫으며 낡은 가죽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빈 방에 더 많이 속삭. 였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았던 거야. 이건 단순히 지난 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반복되는 상처가 농담으로 위장된 패턴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내 취약점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기로 삼은 거였다. 부엌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잡고 빈 문서를 열며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나는 카타르시스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었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기록하는 것이었다. 일어난 일뿐 아니라 그들이 묻으려 했던 것까지 기록해야 했다. 다음 장 링크. 그녀는 심장이 뛰며 노트북을 잡았다.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에 일어날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미소에는 뭔가 남아 있었다. 저주받은 분홍색 가방을 내게 건네줄 때의 미소가 아니었다. 임신 테스트기가 내 가방에서 떨어졌을 때 억지로 지은 미소도 아니었다. 모든 일이 터진 후였다. 그녀가 화장실 밖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팔을 교차시키고 입술을 살짝 올리며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마치 매우 만족스러운 것을 목격한 듯 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었다. 즐거움이었다. 기쁨까지도. 그 이미지는 그 밤 내내 그리고 다음 날 오후까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레스가 이른 아침 운동을 위해 집을 나간 후 나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앞에 두고 깜빡이는 커서를 쳐다보았다. 시선이 방을 가로질러 홍보한 시스템의 라우터가 안정적으로 녹색으로 깜빡이는 코너 선반으로 옮겨갔다. 게레스가 안전을 위해 설치했어. 그가 말했다. 우리 위해. 하지만 나는 그 사용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 로그인 정보도 없었고 지금까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나는 일어나서 서랍에서 스티커 메모를 꺼내 지원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게레스가 작년 잡동사니 서랍에 남겨둔 안내책자에서 고객 아이디를 사용했다. 전화 너머의 여성은 친절했지만 조금 지나치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몇 분 만에 그녀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임시 액세스 권한을 이메일로 보냈다. 아카이브 폴더를 탐색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결국 뒷마당 카메라,
3월 18일이라는 파일명을 찾았다. 이중 클릭할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게레스의 어머니가 치즈 플래터를 정리하는 모습, 사촌들이 코르노를 하며 웃는 모습이 보였다. 그 다음 밀로스가 등장했다. 팔을 벌리며 모든 것을 보여주는 듯한 매력으로. 화면에 제가 등장했습니다. 코너에 서서 한 번도 마시지 않은 음료를 든 채로 말이죠. 시간 표시가 오후 6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빨리 감았습니다. 오후 7시 3분에 제 가방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앞으로 스크롤했습니다. 오후 7시 4분에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고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 클릭을 반복했지만 화면은 정확히 2시간 동안 검은 화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잡음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소리도, 움직임도, 오류 메시지도 없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될 때 시계는 오후 9시 4분이었고 가레스의 삼촌이 아내와 함께 접이식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의자에 다시 앉아 놀라움에 휩싸인 채 입이 마르도록 침을 삼켰다. 결론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지만 혼란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대, 테스트가 발견된 순간 내 임대 계약서가 그녀에게 작은 소동을 일으킨 그 순간이 사라져버렸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미스의 비웃음이 여전히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함을 기대하며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복도에 들어서자 가레스가 사무실에서 나와 어깨에 수건을 걸치고 샤워로 젖은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캐주얼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을 줄 몰랐네요. 여기 살잖아.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아, 그냥 나가서 뭐 할 줄 알았지요. 나는 그를 지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아직 따라오지 않았다. 다시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다. 그 틈, 빈 화면. 잠시 후 그가 문가에 나타났다. 뭘 하고 있어? 카메라 확인 중이야. 잠깐의 침묵. 그럼 왜? 의자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파티 영상에 2시간짜리 틈이 왜 있는 거야? 그의 미소가 흔들렸다. 아마 전압 문제일 거야. 시스템이 오래됐으니까. 정전도 없었어, 가레스. 그날의 듀크 에너지 보고서를 확인했다. 폭풍도, 전압 변동도 없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퍼졌다. 최근에 너무 많이 파고들고 있네. 그가 잠시 후 말했. 그건 건강에 좋지 않아.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증거를 숨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의 콧구멍이 살짝 벌어진 채로 그는 돌아섰다. 일 좀 해야겠어. 그는 한마디도 없이 떠났다. 그가 떠났다는 걸 확신한 후 나는 파일 관리자를 다시 열었다. 손가락은 자동으로 움직였다. 파일 간격과 모든 것을 수출해 즉시 암호화된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했다. 원본은 로컬 드라이브에서 삭제했다. 손바닥에 든 작은 USB 스틱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매끄러운 은색 몸체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속삭였다. 그들이 내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한다면 후회하게 될 거야. 캡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날카롭고 최종적인 소리였다. 내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다. 다음 장으로 연결. 플래시 드라이브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시선이 현관문에 고정되었다.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었다. 사라진 영상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간격, 정교하게 계산된 블랙아웃. 그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가레스와 메이스가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내린 수많은 선택 중 하나였다.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이미 일요일 브런치에 갈 준비를 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슬랙스, 셔츠, 향수. 그 향수는 항상 나를 조금 재채기하게 만들었다.
그는 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준비됐어. 나는 열쇠를 집어들고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밖의 공기는 봄 저녁답게 시원했지만 따뜻함 속에서도 뼈가 아프게 만드는 종류의 공기였다. 그의 부모님 집까지 가는 짧은 운전 동안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 관절은 스티어링 휠에 하얗게 변해 있었다. 내 손은 주머니 속 USB 드라이브를 움켜쥐고 있었다. 도착했을 때 뒷마당 불빛은 이미 켜져 있었다. 은식기에 부딪히는 소리와 친척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집 안으로 10피트도 못 들어가기 전에 가레스가 나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날카롭게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는 그의 어머니가 와인을 따르는 것이를 향해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그는 계단 쪽을 가리켰다. 2분만. 나는 따라갔다. 우리는 벽이 살짝 굽은 중간 계단에서 멈췄다. 가레스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계속 거짓말을 할 거야. 나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무슨 거짓말?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른 맥락에서는 미소로 보일 수도 있는 입꼬리를 살짝 움직였다. 내가 임신했다는 거, 이게 또 내 장난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 내 피가 차갑게 식었다. 뭐라고? 넌 전에 했잖아. 이 증상을 말했어. 약한 척했어.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었어. 그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그게 아니야? 그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관찰하듯 머리를 기울였다. 너는 도움이 필요해, 로에나. 그리고 한 번의 유려한 동작으로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밀었다. 강하지 않았다. 폭력적도 워전트 의도적이었다. 나는 세 계단을 휘청거리며 내려가다 발이 카페트 가장자리에 걸렸다. 내 몸이 비틀리며 척추를 따라 통증이 솟구쳤다. 옆으로 어색하게 떨어지며 팔꿈치가 아래 계단에 부딪혔고 이어 엉덩이가 충격을 받았다. 충격이 나를 흔들었지만 가장 강하게 느낀 건 신체적 통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목구멍에 걸린 비명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들썩이며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위에서 가벼운, 거의 음악 같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살짝 돌렸다. 멜레스였다. 그녀는 복도 발코니에 서서 얼굴은 차분했고 눈은 마치 연극을 보는 듯 나를 고정시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내가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1시간처럼 느껴졌지만 30초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가레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너 넘어졌어. 그가 내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그의 톤은 갑자기 걱정스러운 것으로 변했다. 마치 마스크가 다시 제자리에 슬며시 내려가는 듯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나를 응급실로 운전했다. 두 손은 핸들에 꽉 잡혀 있었고 얼굴은 다시 하얗게 변했다. 음악도 질문도 없었다. 단지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을 뿐이었다.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측정된 숨소리였다. 병원에서 형광등이 위에서 깜빡이며 간호사들이 부드러운 급박함으로 움직였다. 혈액검사, 초음파, 이해할 수 없는 조용한 속삭임. 가레스는 구석에 앉아 잡지를 넘기며 마치 머리를 자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젊은 의사가 들어왔다. 임신하셨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유산이 되었습니다. 임신은 추락을 견디지 못했어요. 세상은 돌지 않았다. 그냥 멈췄다. 눈물도 비명도 없이 단지 1년 전에 그 같은 정적만이 이번에는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나중에 회복실에서 혼자 누워 천장 타일을 쳐다보았다. 진통제는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지만 갈비뼈 뒤에 통증만은 남아있었다. 간호사가 생체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왔다. 그녀는 나이가 더 많았고
친절한 눈동자를 가졌다. 정맥주사를 조정하며 그녀는 망설였다.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머리를 돌렸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냥 넘어진 건 아니죠? 그녀를 쳐다봤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녀는 내가 대답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작별은 새롭지 않았지만 그 원인은 달랐다. 이번에는 내 몸이 실패한 게 아니었다. 우연도 아니었다. 불운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와 그녀였다. 벽시계를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나로부터 온 단 하나의 이모티콘, 웃는 얼굴. 다음 장으로 가는 링크. 그녀의 휴대폰이 옆 탁자에서 진동했다. 나로부터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전송되었다. 아침은 병원이 일어난 일을 모르는 듯 천천히 조용히 찾아왔다. 나는 엉덩이에 둔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고 옆에서 정맥주사기가 틱틱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 몸은 텅 빈 느낌이었지만 마비된 건 아니었다. 울지 않았다. 더 이상은. 내 슬픔을 귀찮은 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울었다. 가레스는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듯 했다. 전날 밤부터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사과도 질문도 없이 가끔 한숨만 내쉬며 마치 내가 그를 부담스럽게 한 것처럼.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내 얼굴을 너무 가까이 들여다봤다. 그녀는 내 개인 물품을 침대 옆에 놓았다. 지갑, 열쇠, 전화기가 들어있는 투명한 가방이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 할 때 화면에 작은 빨간 점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다. 음성 메모 앱을 잊고 있었다. 내 심장이 한번 뛰더니 안정되었다. 파일을 터치했다. 길지 않았다. 2분 조금 넘었다. 시간 표시에는 지난달 산부인과 방문 때 녹음된 것이었다. 가레스는 그날 함께 가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나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녹음 내용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단지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다. 임신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일부 여성들은 주목을 받기 위해 또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과장하기도 하죠. 의사의 답변은 전문적이었지만 차가웠다. 하지만 가레스의 톤, 그 계산된 냉정함은 분명했다. 그는 이 순간을 준비해왔고 계획했었다. 나는 오디오를 3번 반복 재생했다. 매번 차가운 기운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간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가레스가 가짜 미소를 지으려 하기 전에 밖으로 나갔다. 그는 일어나 키를 잡으려 했다. 내가 운전할게. 아니야. 나는 뒤로 물러섰다. 차 불러놨어.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진짜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카풀 차량이 도착했고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나는 운전사에게 긴 길을 가라고 요청했다. 생각할 시간을 원했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흐릿하게 지나갔고 내 손가락은 무릎 위에 놓인 전화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닫힌 것처럼.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무실로 직행했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연한 줄무늬를 만들었다. 잠긴 캐비넷 옆에 쪼그리고 앉아 열쇠를 돌리고 몇 달 동안 보지 않은 영수증, 파일, 메모로 가득 찬 오래된 신발 상자를 꺼냈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모서리가 노랗게 변한 작은 종이 조각을 찾았다. 게레스가 의료용품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건이었다. 그는 한 번은 할로윈 파티 장난감이라고 말했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이제 사이트의 아카이브에 품목 코드를 입력했다. 가짜 초음파 키트였다. 몇 달 전
그가 예스캔 사진을 정리하는 나를 보고 농담으로 언급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했다. 그는 그 아이디어를 일찍 심어두고 의미 있는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다. 영수증을 전화기 옆에 놓고 법적 기록용 노트를 꺼냈다. 날짜를 적기 시작했다. 가레스가 날카로운 질문을 시작했을 때, 미스가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농담을 할 때, 가족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변하는 걸 깨달았을 때 패턴이 드러났다. 갑작스러운 배신이 아니라 서서히 타오르는 조율된 계획이었다. 그들은 내가 불안정해 보이길 원했고 내 고통을 허구로 묘사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건 내가 보관해둔 것이었다. 영수증, 오디오 파일의 타임스탬프, 해당 상품 코드가 표시된 웹사이트 스크린샷을 찍었다. 가레스가 존재를 모르는 클라우드 폴더를 열고 새로운 하위 폴더를 만들었다. 그들이 다시 나를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화면을 응시했다. 1년 넘게 말하지 않은 이름이 있었다. 한때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다. 만약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단순히 화를 풀기 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전화해 손이 떨리지만 끝까지 입력했다. 준비됐어요. 만약 당신이 준비됐다면 다음 장으로 가는 링크를 클릭했다. 그리고 모르는 수신자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준비됐어요. 만약 당신이 준비됐다면 차에 꿀을 천천히 안정된 원을 그리며 넣었다. 숟가락이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음악도 TV도 없었다. 그 부드러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약한 소리가. 내 노트북은 앞에 열려 있었고 클라우드 폴더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증거는 모두 그대로였다. 스크린샷, 음성 메모, 영수증 스캔 모두 건드리지 않았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전화기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마일리어스의 블로그 글 봤어 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링크를 클릭하자 사이트가 로드되기 전에 배가 뒤틀렸다. 제목만으로도 코로 숨을 내쉬게 만들었다. 가족이 소설이 될 때 한 자매의 조작에 대한 시선, 밀루스의 특유의 스타일이 곳곳에 묻어났다. 가벼우면서도 재치 넘치는 글에 차가운 잔인함을 가리는 자기비하적인 매력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를 감정적으로 취약하다고 불렀다. 과장해서 동정을 얻으려는 습관이 있다고 최근의 폭발은 그 패턴의 일부라고 말했다. 내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힌트는 명백했다. 그녀는 연기에 천재적이다. 밀루스는 썼다. 항상 그랬지만 나는 단지 평화를 원할 뿐이다. 때로는 평화란 독이 되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그들이 피를 나누는 가족이라도 댓글 섹션은 폭발했다. 정말 용감해. 독이 되는 형제자매는 최악이야. 밀루스에게 사랑을 보낸다. 누군가는 당신 언니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썼습니다. 저는 화면을 쳐다보며 가슴에 열기가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도적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방을 오가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탭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르 박사,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로에나입니다. 잠깐의 침묵. 로에나. 네, 뉴스를 봤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진술서요.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뭔가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당신이 알다시피요. 하지만 가레스의 변호사가 지난주에 연락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들은 기밀 유지와 책임 조항을 상기시켰어요. 만약 제가 기록에 남는 말을 하면 그들은 저를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어요. 제 사무실이에요. 이해해요.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말했어요. 전화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추가했어요. 하지만 서면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캐비넷에서 로에나의 전쟁이라고 옅은 잉크로 적힌 폴더를 꺼내 시내 여성법률지원센터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건물은 벗겨진 페인트와 녹슨 우편함으로 된 베이지색 건물이었지만 최근에 방문한 어떤 곳보다 더 많은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카리나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은 경험으로 단련된 듯 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녀는 내 손에 든 종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펼쳐놓았다. 영수증, USB 드라이브, 초음파 비교 사진, 가레스가 진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묻는 녹음 파일. 내가 끝내자 카리나는 단 한 가지만 물었다.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공개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조용히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다. 오후 3시 17분, 나는 피로 인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제목의 익명 칼럼을 작성해 게시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세부 사항은 분명했다. 텍스트 메시지 스크린샷을 포함시켰고 일부는 편집했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영수증의 흐릿한 버전, 가레스의 목소리가 중간에 녹음된 부분 일부 여성들은 거짓으로 꾸미죠. 맞죠? 저는 여성 권리 옹호자들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지하며 때로는 바이럴이 되는 사설 포럼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오후 4시 45분까지 게시물은 3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변호사, 치료사, 기자, 제가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글을 재공유하며 분노, 공감, 분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몰랐지만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밀리스는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후 6시 2분,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햇살 가득한 셀피를 올리며 햇살과 후회 없는 하루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10분 후 댓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댓글은 잠깐, 이건 방금 가족 전체를 폭로한 그 여성의 언니 아니야 라고 썼고 다른 댓글은 혈연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한 것에 대해 댓글 달아줄래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댓글은 영수증이 공개되기 전에는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걸 지켜보는 동안 내가 그런 평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차를 마셨어요.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장 링크라고 썼습니다. 한 댓글은 잠깐, 이건 방금 가족 전체를 폭로한 그 여성의 언니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게레스의 어머니가 차분한 대화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문자를 보냈을 때 나는 즉시 답하지 않았다. 그 메시지를 쳐다보며 2번이나 다시 읽었다. 반복하면 표현이 부드러워질까 했지만 아니었다. 부드러운 말 속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숨어 있었다. 그들이 계획하는 것을 알았다. 가족 이미지 구원, 정교하게 짜인 변명들로 가득 찬 방, 아마도 고급 도자기에 올려진 연극 같은 장면일 거야.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충전하고 여분의 플래시 드라이브를 포맷한 후 녹음기를 가방 안쪽에 슬쩍 넣었다. 그곳에 있는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는 건 그만두기로 했다. 화요일 저녁은 강요된 미소와 가레스 어머니의 부엌에서 풍겨오는 마늘 버터의 희미한 냄새와 함께 찾아왔다. 테이블은 10명을 위해 차려졌지만 8자리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멜리스는 항상 화려하게 늦게 등장하는 걸 좋아했죠. 가레스는 문 앞에서 저를 맞이하며 우리가 아직 결혼한 것처럼 그가 제 현실을 계단 아래로 던져 부서지는 걸 지켜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제 등을 만졌습니다. 저는 움찔하지 않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저녁은 친절한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내 일에 대해 물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주제였다. 그의 어머니는 빵을 건네며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치료를 생각해봤는지 물었다. 트라우마는 때로 우리가 것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죠. 그녀가 말했다. 밀루스는 15분 후에 도착했다.
실크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로스트 파티의 주인공인 것처럼 잔을 들어 올렸다. 그때 가레스의 아버지가 기침을 했다. 로에나, 모두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넘어가자. 그때 나는 가방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게 뭐야? 가레스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증거야. 그가 깜빡였다. 어떤 증거요? 먼저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섰다. 게레스가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기 2주 전에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이에요. 가짜 임신 주장이 제기될 경우 이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에요. 게레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 그리고 그 이메일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했다. 재산 분배 문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26번 항목에는 인용합니다. 임신이 부정되거나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 재정적 의무는 제로로 감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방 안이 침묵에 휩싸였다. 게레스의 어머니는 와인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게레스를 바라보며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의 녹음기를 켜고 다음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게레스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아마도 사고가 그녀를 진실을 말하게 만들 거야. 밀레우스의 포. 크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입을 가렸습니다. 게레스는 발을 구르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두꺼워졌습니다. 수치와 충격이 폭풍구름처럼 식탁 위에 드리워졌다. 가레스가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돼. 모든 걸 왜곡하고 있어? 나도 일어섰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여기서 빌러온 게 아니야? 결말을 원해서 온 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내 고통을 다시 쓰게 두지 않기 위해 여기 왔어. 가방을 집어들고 플래시 드라이브를 두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에 다다르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레스의 아버지가 소리쳤고 미스가 그 위로 소리쳤다. 내가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 오, 그게 내가 들은 마지막 소리였다. 앞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밖은 따뜻했다. 차에 타서 잠시 침묵 속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로운 알림이 왔다. 내 칼럼, 게절리트 바이 블러드가 국가 여성정의 플랫폼에 게재되었다. 첫 번째 댓글에는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야. 지옥처럼 싸웠어 라고 쓰여 있었다. 다음 장 링크. 첫 번째 댓글에는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야. 지옥처럼 싸웠어 라고 쓰여 있었다. 나를 깨운 소리는 알람이 아니었다. 밤 스탠즈즈에 부딪히며 끝없이 진동하는 전화기였다. 마침내 전화를 들어올리자 화면은 알림, 멘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로 빛나는 그룹 채팅이 12개나 있었다. 눈을 완전히 뜨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로브를 입은 채로 부엌 테이블에 앉아있고 있던 머그잔을 들고 사건의 여파를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제 게시물, 익명의 폭로글이 전국 여성정예 포럼에 공유되었습니다. 재공유된 기사 아래 제목은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옥 같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모든 댓글이 뜨거웠다. 그녀는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용감하다. 내 언니의 이야기를 여기서 본다. 드디어 누군가가 말했어. 그리고 탐정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공공기록을 뒤지며 진술을 맞추는 사람들. 몇몇은 가레스의 재정 분쟁과 전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캡처한 화면을 DM으로 보냈다. 그는 나를 비방하려는 첫 번째 여성은 아니었지만 침묵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멜리스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물 자국이 남은 뺨과 배경에 부드러운 바이올린 음악이 흐르는 불안정한 영상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복잡하다고 말하며
고통을 퍼포먼스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즉시 역효과를 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퍼포먼스를 비판하고 시기를 의심하며 그녀의 톤을 찢어발겼습니다. 한 사람은 이게 연기라면 그녀는 최악의 조연 자매상을 받아야 한다고 썼고, 다른 사람은 여보세요. 우리가 당신이 칼을 떨어뜨리고 거울을 주우려는 걸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앱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발신자는 수년 동안 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제이퍼. 제이퍼는 밀루스의 남자친구로 거의 2년 동안 사귀었다. 내가 그녀가 진짜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였다. 그는 우리가 거의 듣지 못한 끔찍한 이별 후 사라졌다. 그의 메시지는 짧았다. 로에나,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 그녀가 왜 웃었는지 알고 있다. 누군가가 지우려 했던 것을 당신에게 말할 때가 왔다. 준비가 되었다면 말하겠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답장을 쓰기 전에 문이 울렸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다. 구멍을 통해 보니 맞은편에 사는 이웃 이비가 서 있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한 그녀였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가방을 마치 갑옷처럼 움켜쥐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물러섰다. 그녀는 앉지 않았다. 그녀는 내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치 다른 행성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파티에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너는 아마 몰랐을 거야? 일찍 나왔지만 봤어. 뭘 봤어? 그녀는 삼켰다. 게레스가 계단 위에서 너를 밀었어. 내가 등을 돌리기를 기다렸고 그는 미끄러지지 않았어. 의도적으로 그랬어. 그 말은 한 번에 다 들리지 않았다. 그 말들은 시럽처럼 두껍게 내 몸속을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나서지 않은 건 이 마을에서 그의 가족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 언니는? 그녀는 매우 등력이 있죠. 아이비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내가 올린 걸 봤어. 뉴스도 봤어.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 나는 그녀의 팔을 만졌어요. 말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급히 떠났어요. 분명히 충격받은 모습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정오가 되자 나는 변호사와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채 사무실로 돌아와 문서를 펼쳐놓고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적고 있었다. 이제 동기가 생겼어요. 라고 말했다. 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요. 그는 잠시 멈췄다. 이걸 공식화하고 싶어요. 네, 이건 더 이상 가레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여동생도 포함돼요. 나는 쓰기를 멈췄다. 그는 나를 상처 입힌 것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획했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은 건 처음이었지만 이제 말하자마자 진실처럼 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조용하고 부정할 수 없으며 최종적인 법원 제출 사무실에서 그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문서, 이메일, 녹음 파일, 아이비에 서명된 진술서, 영수증 사본을 책상 위로 밀어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마지막으로 스캔했습니다. 확실해요. 그가 물었다. 이걸 제출하면 공개 기록이 됩니다. 가레스의 명성, 미스의 경력.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나는 주저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것을 두 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장으로 이동. 로에나가 그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들은 내 것을 두 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요일 아침까지 밖의 소리는 귀를 찢을 듯 했다. 그런데 가레스와 미루스는 모두 침묵했다. 그들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는 가족과 용서에 대한 완벽하게 필터링된 미소와 선별된 인용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비어 있었다. 게시물도 댓글도 없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매일 울려 퍼지던 곳에는 디지털 먼지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내 것은 에브리웨어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언론사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모든 방향으로 돌려가고 있었다. 지역 여성, 가정 내 가스라이팅에 맞서 승리하고 인터넷을 장악하다. 가족 트라우마가 바이럴되다. 피해자가 증거를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다시 식탁에 앉았다. 며칠 전 마일리어스의 자만스러운 글을 읽었던 같은 장소였다. 내 이메일 박스는 메시지로 넘쳐났다. 일부는 기자들로부터, 다른 일부는 만난 적 없는 여성들로부터였다. 일부는 고통으로, 일부는 분노로 썼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의 변형이었다. 말할 수 없었을 때 말해줘서 고마워,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의 문서, 파일과 특정 파일을 들고 들어갔다. 6개월 전 가레스와 함께 참석한 결혼 상담 세션의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그때 나는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까 봐 녹음기를 켰다. 오늘은 세상이 진실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파일을 넘겼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문서들이 사이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 속 가레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가장 나쁜 의미에서 익숙했다. 로에나가 때로는 과장하는 것 같아요. 악의는 없지만 그녀는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예에 바랐고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불안하게 자신을 변호했어요. 그때는 아직 그가 나를 좋아해 주길 원했어요. 그가 변할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일시 중지했어요. 이 오디오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것은 패턴과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명확함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이메일은 멈췄고 집은 조용해졌지만 제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화면에 단 하나의 이모티콘이 나타났어요. 웃는 얼굴 뒤에 한 줄의 글이 따라왔어요. 정말 그들이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몇 초 동안 쳐다보더니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내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나는 규칙을 다시 썼다. 다음 아침, 우리는 병원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법률 자문,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내 변호사와 나는 모든 자료를 담은 폴더를 병원 행정팀에 제출했다. 시간 표시, 의사의 방문 음성 녹음, 익명의 스크린샷, 그리고 가레스의 서면 진술서. 나는 계단에서 넘어진 후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주장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안경을 통해 나를 바라보았다. 이해하셨나요? 이 일을 진행한다면 관련 모든 당사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래야 합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며 뭔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힘이었어요. 소란스럽지도 극적 탐포코 워전트,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언론 배포용 성명서. 이 문서가 바이럴이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되길 원했을 뿐입니다. 나무 너머로 해가 지기까지 글을 썼습니다. 모든 단어는 의도적이었고 모든 문장은 긴장된 실처럼 당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침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을 파묻는 동안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였습니다. 게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에 한 분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했다. 아직은 아니야. 다음 장 링크. 그녀는 초안을 저장했지만 게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야. 법원 앞에 15분 일찍 도착했다. 열망 때문이 아니라 최종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침묵과 함께 앉아있기 위해서였다. 복도는 차가웠고
내 것이 아닌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다. 손에 든 봉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최종 이혼 합의서, 깔끔하게 접혀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였다. 가레스는 신문 2분 전에 도착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는 내 변호사에게 경직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레스는 자선갈라에 참석할 때 입던 같은 블레이저를 입었다. 아마도 외모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에서는 미소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우리는 들어갈 것을 통보받았다. 서기가 말을 마치기 전에 펜을 집어 필요한 곳에 서명했다. 내 이름 뒤에 마침표. 장식도 망설임도 없이 단순히 최종적인 것이었다. 판사가 진술을 할 것인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레스는 중얼거렸다. 아니요, 재판장님 문의 목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최근에 나타난 유일한 때는 그녀의 이야기에 맞출 때였다. 법정 밖에서 내 변호사가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게 드문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법원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제출한 모든 것을 믿었어요. 나는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의 감정은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단지 가슴에 익숙하지 않은 가벼움이 있었다. 몇 년 동안 썩은 공기를 마시던 창문을 통해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의 오래된 폴더를 스크롤했다. 보내지 않은 편지라는 라벨이 붙은 폴더였다. 그것은 지난 가을 이후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티스트 도스.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우리 사이에 무엇이 변했는지 이해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단락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후회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그녀도 나를 그리워하는 버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쓴 글이었습니다. 조용히 모든 줄을 읽었습니다. 눈물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한때 주인공이었던 이야기를 읽을 때 느끼는 이상한 거리감뿐이었습니다. 파일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망설임 없이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가레스와 제 마지막 사진까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2주 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선 행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고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밤을 기억했다. 차 안에서 기부자에게 감사 인사를 잊었다고 그가 나에게 으르렁거린 것을 기억했다. 경매 전에 화장실에서 울고 마스카라를 다시 바른 것을 기억했다. 그 사진도 지웠다. 그리고 계속 지웠다. 사진 하나하나, 기억 하나하나 모두 지워버렸다.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얻지 못한 내 삶의 일부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끝낼 때쯤 내 전화기는 8% 배터리가 남아있었고 방은 어두웠습니다. 소파에 누워 다리에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밤 공기가 들어오도록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의가 필요하지 않아. 자유로워지기 위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저 문을 닫기 위해 필요했을 뿐이야. 그때 마치 그 말에 응답하듯 문이 울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심장이 안정된 채로 놀라지 않고 단지 경계하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하지만 매트 위에 단 하나의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름도 반송 주소도 없이 단지 침묵만이 있었다. 다음. 장으로의 링크. 문이 울렸다. 이름 없는 편지 봉투가 그녀의 문 매트 위에 놓여 있었다. 매트 위의 편지 봉투는 두껍지 않았다. 우표도 손글씨도 없이 단지 부드러운 회색 글씨로 내 이름이 중앙에 인쇄되어 있었다. 마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것을 안으로 가져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손톱 끝으로 모서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여성지원단체 노스캐롤라이너 위민즈 애드버커시 컬렉티브의 공식 서식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실제 단체였고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니었다. 편지는 짧았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익명으로 시작된 것부터 따라왔으며 가정 내 심리적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비공개 워크숍에서 강연해달라고 초대했다. 나는 편지를 오래도록 손에 쥐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는 과거를 되살리라는 초대장이 아니었다. 그 경험을 살아낸 사람으로서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집은 이제 달라져 있었다. 더 텅 빈 것도 더 외로운 것도 아니었다. 단지 조용히 존재할 뿐이었다. 각 방은 더 이상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반영하지 않았다. 단순히 존재할 뿐이었다. 주방에서 거실로, 침실로 걸어가며 수년 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사진들은 사라졌고 마이 앨리스가 함께 배치한 장식물들은 상자에 담아 기부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저에게 필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책, 따뜻한 담요, 빛, 수주만의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의 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가레스도, 미스도, 가을도 아닌 단순히 저 자신에 대해 썼습니다. 나는 호수에 대해 썼다. 다음 아침, 나는 그곳으로 갔다. 채플힐 밖 작은 곳으로 가레스와 내가 피크닉과 유아용 신발, 수영 수업을 상상하며 서 있던 곳이었다.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나는 무언가를 가져갔다. 손바닥 크기의 돌에 한 단어만 새겨진 돌이었다. 그래도 기도를 하거나 풍선을 날리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물가까지 걸어가 무릎을 꿇고 풀과 흙이 만나는 곳에 돌을 놓았다. 그것은 장례식이 아니었다. 작별 인사였다. 그날 오후 콜렉티브의 디렉터와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마거릿이었고 60대 여성으로 소금빛 회색 곱슬머리와 공기를 가르는 듯한 친절함 속에 강철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 그녀는 나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되새기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우리는 준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생존이란 떨면서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널 토론회는 3일 후 소나무 숲속에 숨겨진 조용한 휴양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다른 연사들은 다양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젊은 이도 있었고 나이 든 이도 있었고 일부는 큰 소리로 말했고 일부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있었고 제 이름이 불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이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뛰지 않았고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첫 단어에서 목소리가 조금 막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말하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머리가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 건너편에 앉은 한 여성은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한때 공허하게 누워있던 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익명으로 생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블로그가 아닌 제 이름과 얼굴, 제 이야기가 담긴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진실을 숨쉬며 떨림 없이 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추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배운 한 가지는 침묵은 진실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힘을 모으는 공간입니다. 현실을 의심하게 된 적 있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의심하게 된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드라마틱하다고 부르는 것, 생존의 방식입니다. 그들이 과민 반응이라고 무시하는 것, 당신은 뼛속까지 경고로 느낍니다. 그걸 믿으세요. 저는 복수를 위해 제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숨어있을 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목소리가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할 때 또 다른 소리가 당신을 믿어요. 저는 강함이란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라고 답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아는 것임을 압니다. 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다 자신을 잃은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이 영상을 봤는지,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았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거나 잠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댓글에 딜분을 입력해주세요. 제가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이 영상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듣고 있어요. 이 영상을 어디서 봤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이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아프고 치유하며 우리가 모두 조용한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들 말이죠. 다음에 만나요.